우리들에게 옷은 개성 표현의 수단이자 고르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가끔은 좌절도 주는 그런 용도의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의 옷은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 옷들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와 비밀들을 내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옷이 그러합니다. 사실 어벤져스들을 쭉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옷만 다른 히어로들과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끈하고 대칭적인 다른 히어로들의 옷들과 달리 닥터 스트레인지의 옷은 복잡하고 비대칭적이며 다양한 천의 레이어가 어지럽게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죠. 문관 정도민가. 실제로 이 옷을 제작한 알렉산드라 번은 제작 당시 색이 미묘하게 다른 10개의 옷감이 층층이 쌓인 중국의 옷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이런 다층적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패턴의 특징들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인물인 에이션트 원과 모르도의 옷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아주 휑하지만 옷은 풍성이라고. 죽고 싶나. 심지어 이들의 다층적 레이어 구조는 원작에는 전혀 없던 디자인들이죠. 그럼 왜 의상 담당 놈들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그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멀티버스, 다차원적 마법의 힘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이외에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그 다양한 차원의 힘을 가져와 사용하는 이야기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죠. We harness energy drawn from other dimensions of the multiverse to cast spells. 그래서 이런 다차원 컨셉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디자인과 형태는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법을 표현하는 그래픽 아트에도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프랙탈 구조가 많이 등장하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련을 하는 카르마타지의 인테리어에도 같은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구조가 보이죠. 한 개의 우주가 아닌 다양한 우주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이에 잘 어울리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의 컨셉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또한 메인 빌런인 도르마무도 원작의 모습보다 좀 더 레이어가 강조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같은 형태가 층층이 레이어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말이죠. 똑같은 것이 다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이 이 영화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인물들의 옷들도 이런 장치들의 연장선 안에 있다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의상을 담당한 알렉산드라 번은 인터뷰에서 에이션트 원과 모르도 의상에 다층적으로 쌓인 레이어는 다차원 세계에 대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자가 직접 인정한 이 에이션트 원 의상의 다층적 구조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옷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즉 이 옷들에 나타나는 다층적 레이어는 그래픽 아트, 인테리어와 더불어 이 영화의 컨셉과 세계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상을 제작한 알렉산드라 번은 인물들의 깨달음 정도와 능력치도 옷에 전부 투영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차원적 우주의 힘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사용할수록 옷에도 더 많은 층의 레이어가 들어가고 깨달음과 능력이 낮을수록 간단한 레이어로 옷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는 자기만의 개성이 없고 숙련자로 올라갈수록 자기만의 개성이 생기기에 초보 수련생들은 다 똑같은 무채색의 옷을 입고 마스터급들은 각각 특정 색깔을 정해 그 색으로 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으로 수련을 시작할 때 그는 레이어가 아주 적은 무채색의 옷을 입고 시작했지만 수련을 진행하고 능력치가 올라갈수록 옷의 레이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유채색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죠. 즉 옷의 형태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보니 이 언니가 얼마나 센 캐인지 옷만 봐도 아주 느껴지네요. 이런 언니는 뭐 타노스랑 맞다이도 가능하겠네. 길에서 이런 분 만나면 눈 깔고 가세요. 그리고 옷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옷들을 통해 주인공들의 상태 변화도 나타내는데요. 잘나가는 외과 의사 시절 스트레인지는 고급스러운 수트에 명품인 예거 르쿨트르 시계를 차죠. 하지만 사고를 통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의 옷은 좀 더 일반적인 스타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손을 고치기 위해 네팔에 갔을 때는 일반적인 스타일의 옷도 아닌 거의 거지꼴로 가게 되죠. 하지만 그에겐 아직 화려한 의사 시절의 흔적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시계죠. 전 재산을 다 팔고 네팔에 왔을 때 불량배들을 만나 시계를 뺏길 위기에 처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r watch. No, please. That's all I have left. 그리고 결국 불량배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 마지막 남은 시계마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외과 의사 시절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니 결국 마지막 남은 단 하나, 이 시계마저 박살이 나며 예전에 잘나가던 스트레인지는 이제 영영 사라져버리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계가 박살난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마스터 모르도가 나타납니다. 마치 의사 시절의 영광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한편 그렇게 수련을 시작한 스트레인지는 이제 이 시계의 뒷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계는 뒷면에 스트레인지의 전 애인인 크리스틴의 각인이 새겨진 시계로 크리스틴이 선물한 것이었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오만한 의사 시절엔 그녀를 무시하고 뒷전으로 내팽개쳤지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명품 시계의 화려한 앞면 때문에 가려졌던 전 연인 크리스틴의 각인이 화려한 앞면이 다 박살나자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선물한 이 시계도 스트레인지의 손목을 떠나 그냥 책상 위에 놓여있게 되죠. 그리고 시계가 그냥 책상 위에만 있는 사이 스트레인지는 수련을 거듭해 단순한 레이어의 무채색 옷에서 점차 화려하고 복잡한 레이어의 옷으로 갈아탑니다. 즉 초보 수련자에서 시작해 마스터급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렇게 능력치는 이제 마스터급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실력은 올라왔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을 고치고 싶어 이곳에 온 만큼 그는 소설어들의 전쟁과 세상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I'm out. I came here to heal my hands. 그렇기에 그는 오랫동안 소설어의 길을 걸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한편 그러던 중 에이션트 원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죽음 후 그는 드디어 이 세계를 지키는 소설어의 길을 걷겠다는 진심 어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Stop.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고 모든 고민과 갈등이 다 정리돼 마음까지 확고해지자 그제서야 이 부서진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차기 시작합니다. 또한 크리스틴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땐 이 시계는 스트레인지의 손목을 떠나 그냥 책상 위에 있었으나 이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을 때는 크리스틴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상태였죠. 모두 똑같은 시계지만 그 의미, 용도, 상태 등은 스트레인지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진 시계는 상대적 시간과 융통성이라는 이 영화의 주제와도 아주 잘 맞는 물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인지는 마지막에 시간을 조절하는 금지된 능력을 사용하죠. 금지된 능력이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스트레인지는 일종의 융통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Tampering with continuum probabilities is forbidden. Oh, sometimes one must break the rules in order to serve the greater good. Breaking the laws of nature, I know. Don't stop now. 즉 깨달음을 얻기 전 스트레인지는 한 가지 우주의 시간을 가리키던 정확한 규칙에 의해 흘러가는 이 시계를 차고 있었고 이후 다차원 우주를 깨닫고 시간을 융통성 있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고정된 규칙과 메커니즘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시계를 다시 차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물건들은 영화의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제작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내 이해하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려무비를 당장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하고 좋아요도 잔뜩 눌러주셔야 놓치지 않고